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7월 12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번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예, 전주와 동일하게 시세 변화가 전혀 없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5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전혀 변동이 없네요. 예, 이번 주에도 변화가 없는데 다음 주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최근 그러면 개인 소형 거래는 좀 됩니까? 개인 소형은 그래도 전만큼 원활하지는 못해도 주에 2대, 3대 정도는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새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많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거의 오지를 않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사가지고 더 재진입하신 분들은 없고, 신규 진입자들. 네. 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정년퇴직자 분들인가요? 그렇죠. 젊은 층들은 유입이 거의 없고요. 정년 퇴직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예. 화물차는 큰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는 거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보장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좀 덜 하시는 거죠. 예. 요즘 선탑 좀 신청해요? 선탑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파주에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도 선탑을 2번 하셨어요. 네. 벤 종류로 선탑을 한 번 했고 1톤 카고로 한 번 선탑을 하셨는데 1톤 카고로 선탑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신차 기아차로 신청을 하시고 면허권 계약에서 이제 진행을 들어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성실한 분이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군 생활 끝나자마자 용달차 남바값을 벌기 위해서 별도로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하셔가지고 남바값을 다 마련하셨다고 오늘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연금만 받아가지고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내가 돈벌이도 연금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제2의 인생은 뭔가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용달차를 선택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확신을 하고 오셨더라고. 1톤차 선탑을 하고 나서 확신을 하신 거야. 1톤차를 하면은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걸 정답을 내가지고 오셨더라고. 네. 예. 그분은 1톤으로 시작해요? 아니면 1.2톤으로 시작해요? 1톤차로 선택을 하시는데 오늘 또 주말인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하시는 분 2분이 오셨어요. 또 수원에 사시는 분 사장님 한 분 오고 오포에 사는 어르신이 어제 둘이 통화를 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화장지를 신고 인천에 오셔가지고 2분 똑같이 오셔가지고 짐을 하차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공교롭게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계약을 하신 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2분이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 방법이나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쭉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버는 금액까지 정확히 오픈을 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가 또 금액을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금액 오픈은 안 하겠는데 이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높은 금액을 얘기하시고 본인들이 콜 찍어서 벌은 금액을 스마트 앱에서 다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8달에는 얼마 해서 딱 해서 확인시켜주니까 사시는 분이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나이가 73살, 77살 드신 분들이 이 정도로 일을 하는데 본인은 그 어려운 군대 생활도 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오늘 가셨어요. 네. 이왕 선탑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탑할 때 주의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선탑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차종을 해서 시작할 건지 미리 알고
미리 잘 하시는 분 옆에서 1대1 멘토로 해서 배워갖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하는 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탑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선탑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는 선탑비는 얼마 받아요? 자꾸 그러시는데 선탑비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선탑 하실 때 선탑 하신 기사부님 점심시간 걸리면 점심만 같이 드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약속도 좀 잘 지켜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선탑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대에 꼭 가셔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선탑 장소에 안 나가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안 나가셔버리면 선탑하려고 했던 기사부님들은 그날 맥이 빠지는 거죠. 기껏 약속을 해서 그 자리에 못 나가면 약속 못 지키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선탑은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일을 배워가지고 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선탑은 취미로 이 차도 해보고 저 차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는 차를 선택해서 부드럽게 일하기 위해서 선탑하는 거지 먼 훗날을 할 거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왔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선탑을 안 시켜드려요.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국회의원 소개입법 진행 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국에서 멀리서는 구미, 수원, 시흥, 파주 이쪽 먼 쪽에서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8분이 모여갖고 1차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 3분을 뽑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기로 약속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이 바쁜 관계로 의원님 면담은 안 되고 보좌관님이 본인이 상담할 수 있으니까 와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국회의원님 다시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멀리서 구민서까지 오시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1시간도 안 남겨놓고 그 약속을 파기한 그 국회의원이 문제지 이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가서 우리 의견을 한번 내고 오시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벽이 높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같이 갔던 분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그분 보좌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별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화물차에다 미터기를 달아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전사 수수료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조정해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주전사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보겠다 하는데 택시 미터기는 2013년도에 콜벤이 택시 미터기를 달고 불법 유상행위를 해가지고 법으로 금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택시하고 화물하고 어떻게 똑같은 입장으로 보냐. 콜벤 잘못돼가지고 콜벤들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한 것은 콜벤들이 한 거지 현재 화물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정해달라고 온 건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뭔가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뭐 여당이 어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차한 변명 같아서 아직 얘기를 중간에 관두고 그러면은 주전사 수수료율이나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했더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본인들 변명하기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그 자체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같이 간 분들도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고 왔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 국회의원이 법을 고쳐가지고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국민청원으로 돌려가지고 화물차 미터기를 다시 달아야 되는데 지금 법이 금지역에 있다면은 그 법을 금지해서 풀어줘가지고 다시 입법을 해가지고 미터기를 달아줄 수 있게끔 국민청원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홍보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보좌관님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가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변명하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왔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지. 1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다는 건 그건 저희하고 약속을 떠나서 모든 국민하고 약속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약속을 포기할 만큼 무슨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 오니까 본인들 찾아간 거 아니에요. 본인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하고 철석같이 약속했으면 약속만큼은 지켜야지 보좌관한테 미루고 그 자리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시 추진하면 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국회에 갔다 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전화를 수십 통 제가 받았는데 뭐라고 변명을 말이 없더라고요. 다시 화끈거리고 그래서 많은 절벽을 많은 실망감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높은 벽을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국민청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터기 설치 못하게 한 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이걸 해달라고 국민청원으로 돌아가서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다시 시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히 안 되더라도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좌관 얘기도 그래요. 화물협회에서도 않는 일을 왜 나서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물협회가 어느 소속이고 어디에서 통제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냐고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요즘 화물차주분들이 LPG 1톤 트럭 보조금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특소세도 면제해 주잖아요. 네. 지금은 화물차는 특소세 면제를 안 해줘요. 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사서 등록할 때 취득세를 4%를 받아요. 택시는 2.2%밖에 안 받아요. 너무나 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냐 이거죠. 똑같은 영업용을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입장에서 봐주고 똑같이 그 조건을 줘야지 어느 쪽은 특혜를 주고 어느 쪽은 특혜를 안 주냐는 쪽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정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화물차주들은 전기 화물차 대신 LPG 1톤 트럭을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게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났는데요. 경유차를 일반적으로 단종을 시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5년부터 경유차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조기 단종을 시킨 거예요. 조기 단종을 시켰으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경유차에 있던 분들이 LPG로 넘어가게 되면 LPG 차량에 대해서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단종시키고 경유차에서 LPG로 차종을 바꾸면서 가격도 200만 원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전에는 LPG 차량으로 바꿨을 때 400만 원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금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나 LP차로 선택했을 때 LPG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야지 왜 LPG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앴는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네. 그러면서 왜 선택이 폭이 없잖아요. 네. 지금 전기차이면 LPG차 그러니까 지금도 경유차로 자꾸 가는 거죠. 경유차, 중고차가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요. 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LPG 1톤 트럭에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보조금 주는 게 맞는 거죠. 경유차를 폐지를 시켰으면은 LPG 차량으로 갈아탔을 때 그만큼 보조금을 혜택을 줘야지 전기차는 주면서 왜 LPG 차량도 거의 친환경 차량인데 LPG 차량은 주지를 않잖아요. 슬그머니 없애버린 거죠. 예. 만약에 1톤 트럭이 LPG로 전환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1톤 차량이 경유차에서 LPG로 전환이 되게 되면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서 질소 산화물도 적고 미세먼지도 적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잖아요. 그래서 LPG 차량으로 바꾸라고 했으면은 그만큼 세제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죠. 전기차만큼 지원을 해줘야지 전기차에 해주는 지원 이만큼도 생각을 안 넣는 거죠. LPG 차량은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 그리고 경유차 대비해서 가격도 200만 원이 상승했잖아요. 네. 최근 1톤 화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LPG 차를 구매하시죠?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전기차냐, LPG차냐 두 종류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경유 차량을 사서 다시 경유차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유 차량 가격이 지금 LPG 신차 가격이고 막 먹어요. 좀 탈만한 차량은. 네네. 그러니까 대안을 좀 내놓아야 되는 거죠. 네. 예. 하루빨리 정부에서 LPG 1톤 트럭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지급하고 형평성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영업용 차량인데 어떻게 택시는 특수세를 면제해주고 화물차는 특수세 면제도 안 되고 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도 화물 차량은 4%고 택시는 2.2%밖에 안 받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7월 12일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화물차 보급판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화물차주분들이 LPG 1톤 트럭에 보조금을 요구하는데요. 하루빨리 정부에서도 친환경 정책이니까 이것도 보조금을 화물차주들한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